허순교의 뉴스 농장. 네, 아니 출마자분들이 엄청 많네요. 네, 중요한 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아직 후보군들이 줄줄이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들 밝힌 분들은 아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은 거의 뭐 출마 의사를 스스로 밝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안동건 씨입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인데요.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 도의원이 3명입니다. 크게 서부, 도청 신도시랑 가까운 서쪽, 그리고 안동댐, 이마댐 쪽에 있는 동부 지역, 그리고 가운데 원도심 지역 이렇게 3군데인데요. 이 동부 지역의 도의원인 권광택 도의원입니다. 권광택 도의원은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안동건 씨고요. 2010년, 14년, 18년 시의원을 3번을 했어요.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으로 시의원을 3번을 하고 작년에 경북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을 한 지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 동네에서 아주 터줏대감이에요. 지역 기반도 탄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아버지랑 가깝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권광택 도의원 일 잘한다. 지역구가 굉장히 탄탄을 한데요. 그런데 시장 출마는 조금 빠른 감이 있거든요. 도의원 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음에 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지만은 도의원 한 번 더 하고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의원 하다가 그만두고 나갔죠. 그래서 사퇴하고 나갔죠. 네. 도의원 또 당시 2010년에 자유한국당 당시 미래통합당 경북도의원인 김명호 도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 빈자리를 권광택 시의원이 체급을 올려서 도의원 출마를 했고 그 시의원 보궐선거가 또 생겼어요. 용상동 지역에. 거기에 네. 윤종찬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받아서 당선됐죠. 89년생 시의원. 그 줄줄이 보궐선거가 일어난 그 2020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제일 젊네요.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 중에. 네. 50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나와도 되지만은 아직 한 번 더 하고 나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워낙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당내 기반도 있어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지역인 도의원 3명 다 거론되고 있죠. 제가 권광택 의원은 도의원은 한 2차례 정도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난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당시에 또 5분 발언하면서 행정통합 안 된다라고 이천우 도지사를 향해서 첫 또 포문을 열기도 했었던 분인데 이 젊은 느낌 별로 안 들었어요. 53인데 선거 나이도 53인데 젊거나 새로운 뭐 세대 교체의 느낌보다는 오랫동안의 경륜은 있어 보이는데 특별히 새로운 세대다 안동에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안 들었는데 이게 아마 시의원도 3번 했고 그리고 또 뭐 도의원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서서 언급했던 전직 지방의원들 대부분 좀 비쌀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하느냐 저는 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네, 권광택 의원 또 정치 경력이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랜 경륜과 조직적인 역량 못지않게 좀 새로운 비전과 정책 경쟁에 좀 뛰어들어야 그 약점이 좀 보완되고 또 시장 후보로서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안동 권 씨입니다. 네. 권대수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님인데요. 이분은 1993년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관을 거쳐가지고 작년에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또 안동 권 씨. 네. 뭐 다 권 씨네요. 또 대구 지역의 기관장이시기도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테크노파크 원장이 되셨습니다. 아직 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호명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 안동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에 말씀드렸듯이 영입 인사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욱현 현 영주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기 전에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약간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또 거쳐가는 자리가 바로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가 대구시 출자 출연 기간 중에 한 곳인데 아무래도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면 아까 영입 인사 그래도 뭐 스펙이 좀 된다. 그런데 권 씨다. 여기다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것도 아니고 뭐 대구에서 활동을 했다. 이 거리감이 좀 덜하다.
요런 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양 사이드에서 공격받기 딱 좋은 위치기도 해요. 안동에서 활동도 안 했네. 안동에서도 활동 안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별달리 지방 정치 경험은 없네. 뭐 이런 공격들을 받기는 또 쉽다. 전략 공천이라면 모를까. 경선에서는 조직력이 없는 데다가 공격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안동과의 접점을 이분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입 인사 후보군으로는 거론되는데 본인이 조직력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본격적으로 활동하려면 이 원장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건 안동 권씨 후보다라는 점에서 또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김명호 국민통합연대 경북 공동대표님이신데요. 이번엔 김씨네요. 네, 이분은 김명호 도의원은 허순계 뉴스농장 현대 안동 정치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분입니다. 김명호 국민통합연대 경북 공동대표는 김해김 씨고요. 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입니다. 정치학 박사 출신이고요. 2000년 무소속으로 안동 총선에 출마를 했고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으로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무소속 김강림 국회의원 당선 시 함께 하면서 2010년, 2014년 한나라당으로 이제 당적을 갈아타게 되죠. 그리고 도의원을 재선을 하셨다가 도의원 3선을 하고 2020년에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과감히 도전했으나 낙하산 공천으로 탈락을 하고 불복을 하고 탈당하여 권태기 후보랑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근데 결국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됐죠. 그래서 지난 총선 이후에는 김명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최근에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의 제3지대 그런 국민통합연대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제3후보 부상에 따라서 김명호 전 도의원도 좀 정치활동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변수입니다. 네, 이게 변수인데 이 김명호 전 도의원과 같이 이 제3지대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좀 길이 좁아졌다. 윤석열 총장이 정시에 출발하겠다는 국민의힘 경선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이런 분들이 독자 노선, 3지대 노선에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 윤 총장이 또 입당할 것 같이 그랬다가 약간 입당을 또 늦춘다는 분석이 있어서 지금도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내부에서는 조언을 해주는 그룹들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했지만 초창기에는 입당에 대한 이야기와는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제3지대 새정치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간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허승규 대표는 입당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입당을 한다면 좀 최대한 늦게 입당할 것이다. 제가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겠는데 네. 당장 입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아마 좀 간을 보고 계실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홍준표 후보의 입당과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김명호 도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3지대로 갔을 때 아예 가버리는 경우죠. 어떤 경우의 수든 윤석열 후보 쪽과 함께하는 게 김명호 도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내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김명호 전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도의원 3번 하고 뭐 그다음에 의장을 노리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난 총선으로 간다. 이 결단력은 뛰어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적도 있었고 본인이 결단을 내는 건 장점인데 지금 이제 와서 제3지대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진 않잖아요. 이게 종속 변수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내 구도가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과 경쟁했던 김영동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으로 봤을 때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종속 변수로 좀 더 정치적 활로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명호 의원 또 정치 경력이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안동에서는 아주 중진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에 아주 주목할 만한 후보가 있죠. 김성진 경북 도의원입니다.
이분도 도의원이네요. 네, 지금 안동 지역 도의원들이 다 나오네요. 네,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성진 경북도의원 같은 경우는 1995년, 98년, 2002년, 2006년, 2014년 무려 안동시의원을 5번을 합니다. 안동시의원을 5번을 하고 2018년에 경북도의원에 당선이 되셨어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동시의장까지 했던 사람들 시의원 출마 안 된다, 체급 올려라 그래가지고 시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의원을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죠. 근데 이 김성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당시 김영동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았어요. 당시 김영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 김영동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안동지역 소속 시도의원 상결례가 있었는데 김성진 의원이 소신껏 불참합니다. 당시 그 낙하산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틀어졌는데요. 이후에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나 당내 행사 때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소속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공천은 좀 어렵지 않을까. 도의원 공천도.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편 김성진 의원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란 때 가장 이철우 도지사랑 당내에서 또 각을 세웠습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 보고 뭐 사과하라고. 네, 직을 걸어라. 네. 행정통합할 거면 직을 걸어라 하면서 좀 안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상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성진 도의원은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일단 국민의힘 도의원 경선을 그대로 나간다. 뭐 당선되든 안 되든 그게 있고요. 그리고 시장 경선에 뛰어든다. 또 있고 또 중도층 지지자들 상대로 지금 무소속 출마도 권유받고 있고요. 뭐 불출마까지 모두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성진 의원이 가장 고민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좀 선택폭이 넓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이나 어떤 낙하산 공천이 되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지닌 그런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위한 어떤 선택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을 불복한 시민들, 무소속 성향의 유권자들 모아낼 수 있는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가 내년에 나와서 좀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있어서 김성진 의원은 본인이 후보 선수를 뛸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흐름에 본인이 역할을 보태는 어떤 기획자나 감독으로서 역할까지 다 열어두고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진 의원의 행보는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무중. 제가 이분을 잘 모르는데 이분도 아마 이 가장 큰 이 약점 중에 한 가지는 도의원 출신이다. 도의원, 현직 도의원, 전직 도의원까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본인의 특수한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만약 시장 출마를 한다면 채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 결국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구도로 보기에는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거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이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다른 분들보다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다. 출사표를 확실히 던지지 않으면 기회도 잡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성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김성진 의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공천 갈등 이후에 그 드러나지 않는 유권자들의 선택지, 이 부분은 공천 과정과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자 구도 사이에서 그 비어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내년 선거에 또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참고로 김성진 의원은 의성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는 아니네요. 네, 안동 김씨가 아니기 때문에 안동 김씨 불가론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 근데 이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은 김씨 아닌가요? 그렇죠.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김씨. 네. 네. 공천 과정에서 좀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 야, 안동 김씨가 또 공천 주긴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역시나 선택은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거론되는 분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경선을 준비했던 안영진 변호사. 40대네요. 네, 40대 젊은 후보군이고요. 요즘 또 방송 출연해서 활발히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안영진 변호사도 후보군으로 언급이 됩니다. 나이도 젊고 지난 또 총선에서 경선 후보로 있었죠. 안영진 변호사는 현재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뭐 시장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
네, 옛날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과 시장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나갈 사람들 국회의원 또 나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안영진 변호사도 그렇다면 2024년에 국민의힘 내부 공천 경쟁을 뛰어들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 국회의원 나왔던 분들도 시장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또 후보군으로도 언급이 되고 또 세대교체 바람으로서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계신다. 아, 유일한 40대 후보네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로서 유일한 40대 후보입니다. 네. 아하. 네, 이렇게 공천이 당선이라는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들을 거론해 봤는데요.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진이 벌써 빠지고 있어요. 네, 제가 방송 중에 배가 고파서 쉬다가 간식도 먹고 왔는데요. 여튼 국민의힘 경선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많은 후보군들이 경쟁하고 있다. 그럼 국민의힘을 살펴봤으니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후보군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래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는요. 보통 후보군이 없으면은 당연직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바로 정당의 지역위원장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인데요. 현재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인 김위한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위한 후보는 뭐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요. 김위한 도의원은 안동 김씨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민주당으로 경북도의원 비례를 했고요. 2018년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무려 45% 높은 득표를 얻었죠. 그 안동의 옥동이라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왔고요. 지난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해안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을 참 오랫동안 지켰어요. 2006년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안동시의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지켰는데 이 안동 지역의 민주당 성향 시민사 인사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열린우리당 탈당, 입당 뭐 이런 것들 주로 반복을 하는데 김해안 후보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당을 꿋꿋이 좀 오래 지켜왔다. 이 부분이 좀 당원들한테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안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세명일보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잡혔죠. 민주당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6.6%를 득표했는데요. 김해안 후보 말고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거론되지 않아서 현재 당내 후보로서는 1위입니다. 아하. 네. 그러면 민주당 시장 후보 지지율이 6.6%란 얘기네요.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지금 시장 후보를 거론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게 있어요. 민주당의 시장 선거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대구 경북이 험지기 때문에 대선 승리고요. 특히 안동민주당의 주요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로 대선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 이제 경북 북부권이 고향인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지지 후보군이 늘어난다라 볼 수 있고요. 이때 주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네. 전 행안부 차관이죠. 2018년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였고요. 2020년 민주당의 총선 후보입니다. 현재 강원랜드 사장으로 가 계신데요. 이재명 지사랑 또 어쨌든 지역 기반 또 같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을 이긴다면은 이삼걸 행안부 차관이 다시 호명될 수 있다라는 분석은 지배적입니다. 네. 그 뭐 민주당 후보들을 지금 두 분 살펴봤는데 끝인가요? 네, 이삼걸 후보가 만약에 시장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김희한 후보가 뭐 경선에서 러닝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도의원을 다시 출마할 수 있는데요. 어쨌건 현재까지 민주당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지방선거 전략을 잘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다. 뭐 당연하겠죠. 없겠죠. 네, 패를 좀 까지 않는 전략을 통해서 일단은 대선 승리에 올인하자. 이재명으로 대선 가자. 이게 좀 주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끝인가요? 또 있나요? 두 당 말고 네. 다른 구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거론된 안동시장 후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남성 후보죠. 한국정신문화에서도 안동이 또 이 가부장제가 심해서 또 이 유능한 안동의 여성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더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특별히 안동 지역의 주요 여성 정치인들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안동 지역에 18명의 시의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4분의 여성 안동 시의원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지역구 의원인 권남희 안동 시의원, 또 비례대표 배은주 시의원 2분이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지역구 정복순 안동시의원 또 비례대표 이경란 안동시의원이 있는데요. 이 4분은 현재로서는 안동시장에는 출마를 하지 않는다. 네. 4분 다 모두 지역구를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네 분의 여성 안동 시의원들이 이제 당별로 2대2잖아요. 다 겹쳐요. 경쟁 구도예요. 아, 지역구가 같군요. 네, 국민의힘 건남이 안동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안동 시의원 옥동이란 지역구가 겹쳐요. 또 리턴 매치가 2022년 예상이 되고요. 비례대표가 한 분씩 있는데 두 분 다 지역구가 겹칩니다. 안동에 안동구 기차역이 있는 중구 서구 명륜 지역을 이경란 시의원과 배은주 시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의원들끼리 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우리 안동의 여성 정치인들이 재선 3년도 하고 또 시장 선거도 좀 나중에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동 지역에 도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박미경 도의원. 네. 바른미래당으로 2018년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비례대표는 당을 자기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바른미래당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현재 민생당, 경북에서 아주 생소한 민생당 소속의 비례대표원인 박미경 경북도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동 지역 기반의 도의원인데요. 당이 워낙 약해서 내년에 지역구로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 이분은 민생당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민생당에 남아 있는 거지. 사실상 국민의힘 원래는 공천 받을 때 바른정당 계열로 공천을 받았죠. 도의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역구를 도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박미경 도의원 혹시 방송 보시면은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뉴스 성적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한 3월까지 네.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 말고 무소속으로 거론되는 또 주요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입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 한국 지방 정치의 살아있는 산증인. 8선. 네, 8선입니다. 1991년 민선 지방의회 선거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의원을 하셨어요. 8번 당선됐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의 한 기초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기록인데요. 이분 지역구가 녹전면, 예안면, 와룡면, 도산면, 임동면, 기란면. 제가 알기로 서울특별시보다 크거나 비슷한 정도 아주 넓은 농촌 지역구인데요. 여기가 이재명 또 경기지사 고향입니다. 예안. 예안면이 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재갑 의원이 이재명 지사 지지 조직인 경북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았고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아서 정책 토론회 같은 것도 시의원 시절에 열고 했거든요. 이분이 민주당적을 가진 적은 없는데 이재명 지사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체급을 올리지도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이 되고요.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사실 매번 시장 후보로 거론이 돼요. 시의원을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8선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대선과 연계가 돼서 이재갑 의원이 체급을 올릴지 안 올릴지 이것도 안동 시민들의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입니다. 네. 체급은 올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제 공직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8선을 했기 때문에 더 시의원을 또 한다라기보다는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어쨌든 마지막 도전장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자라는 차원으로 보이거든요. 네.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재갑 의원이 출발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2010년의 경남지사 모델처럼 무소속으로 나가되 민주당이 뒤에서 측면 지원하는 이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후자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고 있던 정당이 아니었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야권연대 차원에서 이 진행됐던 건데 2022년에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만약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면 여전히 여당이고 그리고 만약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이재갑 시의원이 민주당으로 출마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고 그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또 정권 재창출 됐을 때 이재갑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2, 3걸 전 차관과 네.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재갑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지지 그룹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또 무소속으로 오래 정치를 했고 과거에는 또 한나라당에도 있었거든요. 네. 중도 무소속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하고도 굉장히 폭넓게 연계를 맺고 있어서 국민의힘 공천 갈등에 따라서 또 무소속을 해가지고 지금 제3지대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은 대선 이후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갑 시의원의 최대 변수는 제가다. 예? 제가 수신제가. 수신제가. 네, 제가 그 이재갑 의원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시장 출마하실 때도 안 됐냐. 주변에서 많은 분들 이야기하시지 않냐.
라고 하니까 자기가 뭐 여태껏 생각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생각을 다 해봤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허락을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시장 선거 출마하면 쫓아내버린다. 보통 이 정치인들이 회피성 답변으로 많이 인용하는 문구긴 한데 네.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게요. 역시 네. 정치를 하려면 수신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제가 안동시 의원님 또 집안 형편에 따라 네. 또 대선 구도에 따라서 내년에 또 나오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영입 인사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거론되고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은요. 이재욱 전 농림부 차관입니다. 이재욱 차관은 1963년생 경북 안동시 예안면 출신이에요. 예안 출신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이재명 지사도 예안 출신인데 안동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업교육학사를 졸업한 다음에 공무원 출신이죠. 문재인 정부 농림부 차관입니다. 김강림 의원과 같은 안동 농고 인맥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 차관이었기는 하지만 뭐 관료 출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이 당에서 영입이 되는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를 지냈으면 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등등 지금 네. 야권 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뭐 김강림 국회의원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위원이었죠. 그래서 이재욱 차관 또 거론이 됩니다. 영입 인사고 소위 말해 스펙이 되는 후보고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인데요. 재령 이 씨고요. 이희범 대표이사는 행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이공계 출신 최초의 행시 수석 합격이고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산업통상부 장관을 했고 한국무역협회 회장, 주 LG 상사 부회장과 고문을 역임했던 즉 경제계 산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역임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이력을 하신 분인데 올해부터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영입 인사 중에 거론이 되고요. 스펙은 아주 높으시고 실제로 여야 모두 이범 장관은 선거 때마다 한 번씩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다만 올해 연세가 1949년생 이분은 안 되겠네요. 이셔서 연세가 많지만 뭐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도 10대 대선이었고 샌더스 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도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또 이범 전 장관 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 샌더스와 바이든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은 4년 다 해도 8년이잖아요. 기초단체장은 12년까지 보고 가잖아요. 일단 처음 출마를 하면 12년까지 할 수 있겠다. 근데 사람들 계산해 보면 야 12년 하면 84인데 그리고 8년만 해도 80인데 이거 불가능하다. 뭐 어쨌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네. 그 나이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론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안동시장 출마군들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정서 또 중앙의 영입 인사들을 선호한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호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거론되는 분이다. 근데 본인이 또 출마를 할지 경북문화재단으로 그냥 계속 남아 계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거론되는 분이다. 그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말고 또 다른 정당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 원내 정당이죠. 정의당 정교탁 안동시 위원장을 통해서 또 정의당에서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정의당은 최초의 안동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초의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비례 후보와 시장 출마까지 모두 열어두고 있다. 다 열어두고 열심히 지역당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녹색당과 긴밀히 연대해서 지역의 또 국민의힘 독점 구도와 또 양당 구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정의당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나요? 지역 정치를 준비하고 있죠. 시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네. 비례후보나 시장은 열어두고 있다. 네. 뭐 사실 시장 출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뭐 쓴소리를 하자면 정의당이 경북 지역의 전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안동 지역도 저는 비슷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정의당이 후보를 안 냈죠. 그렇죠. 안동에 후보가 없었죠. 지난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정의당을 한번 변호를 하자면은 네. 2018년대와 지금 좀 다른 게 어쨌든 새로운 정의당 지역위원장이 작년에 선출이 되고 나서
기후위기 안동 비상행동이라든가 4.20 안동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든가 안동의 기성 정치권이 주목하지 않는 각종 현장에서는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게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좀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당장에 안동 시장을 나가거나 이러기는 어렵겠지만은 보이지 않게 지금 지역 활동을 이제 좀 다시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서 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제가 좀 이 반박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소수 정당이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부분은 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만 결국 선거라는 국면에서는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군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거는 정의당 안동 지역위원회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의당 경북도당 차원에서 후보 발굴 전략이 좀 부재하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선거 계획이 있다면 이걸 지원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후보를 어느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소수 정당은 조금 더 일찍 나와 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기성 양대 기득권 정당보다 더 늦다. 아니면 더 빨리 해도 티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한번 허승계 뉴스농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네. 정의당의 내년 지방선거 준비와 또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지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것도 네. 어떨까 싶습니다. 쓴소리를 마구마구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쓴소리도 하고 네. 또 정의당의 또 못다한 이야기도 있지 않겠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네. 허승계 뉴스농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정의당을 지지하시거나 정의당을 비판적으로 응원하신 분들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지금 굉장히 맹활약하고 있는 정당이 있죠. 네. 쪽수에 비해 정말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이 있습니다. 네. 녹색당 안동 지역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김긍정, 허승규 네. 두 두 명인가요? 두 명이 공동위원장인데요. 아, 제가 오늘은 네. 진행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녹색당 안동시당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기초의 지역구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색당이 이렇게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부 지역의 분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 정당에 들어오라고 제안을 하세요. 아, 녹색당 안동 지역위원장에게. 근데 안동 지역위원장한테 뭐 민주당으로 와라든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 아니 최소한 정당 지역위원장한테 제안할 거면은 뭘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공천 그러니까 내년에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두 자리는 소수정당이 양보하겠다라고 각서를 써 오든가 지역구 일부는 내려놓겠다 하든가 뭐 이런 비전 없이 슬쩍 찔러보는 거는 소수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그 녹색당 당원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 분개하고 계시군요. 네, 지금. 그래서 어떤 연대를 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뭐 조건이 맞지 않고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럴수록 녹색당이 독자적으로 지역 정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국민의힘에 반대하면 하나로 묶어서 그냥 쉽게 여겨버리는 이분법적 정치가 안동 정치의 저는 해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집권 여당에서 좀 이런 태도는 아무리 경북 지역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소수 정당에 대해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분들은 저는 뭐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 정당 활동이나 열심히 하시라. 본인 정당을 찍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표를 한 표 본인 정당으로 가지고 오는 것.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민주당으로 가지고 올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녹색당 정의당 보고 야 우리 당 들어와 우리 지지해줘 라고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큰 영락답게 크게 써야 되지 이 구멍가게까지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것은 좀 정치적 도의가 아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런 제안들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크게 책임 있는 게 양당입니다.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그 망쳐놓은 그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좀 복원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역의 주류 정당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의 주류 정당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큰 데가 더 책임이 많은 건 맞아요. 네. 물론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는 책임의 무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당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경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막중한데 뭐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정당들 살펴봤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지난 총선에 후보를 냈던 정당입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못 냈는데요. 우리공화당. 아, 지난 총선에 안동에서 후보를 냈었죠. 박인우 후보가 2016년 국민의당으로 왔다가 이번에 갈아탔는데요. 색깔이 비슷해요. 또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우리 공화당 안동시장 후보도 나올지 이 부분도 좀 흥미롭습니다. 아, 우리 공화당이 최근에 제가 조원진 대표님을 최근에 직접 뵌 적은 없는데 활동하는 걸 보면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런데 지방선거에는 크게 관심이 좀 없다. 덜하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우리 공화당이 당시에 대한애국당이었죠. 있었는데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많이 내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총선에는 다수 출마 전략을 TK 지역에서는 좀 선택했지만 지방선거는 건너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이분들이 올인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탈환하지 못한다면 봐라.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너네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은 거다.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성향을 지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할 경향이 있다. 대선 출마한다면 조원진 후보가 또 나올까요? 대선 출마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혹시 후보군은 있을까요? 조원진 김문수? 조원진 전 의원밖에 없죠. 아, 네. 후보는.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러게요. 우리 공화당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대구에서 했죠. 네. 이걸 빌미로 우리 공화당은 대선에서 출마 가능성이 아예 국민의힘과 없는 좀 건 각을 아니죠. 세우지 않을까. 네.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저는 99% 조원진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 우리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우리 공화당의 더 명분? 캐스팅 살아나지 보트가 않을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화당 혹시 안동시장 출마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허순기 뉴스농장으로 제보해 주시면은 네. 우리 공화당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농장은 소수 정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승규 씨가 준비해 온 것 중에 외면한 정당이 하나 있어요. 아, 어디입니까? 지난 총선에 후보도 냈는데. 아, 국가혁명배당금당이요? 네, 지금은 당명을 바꿔서 국가혁명당입니다. 아, 국가혁명.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국가혁명당은 지지율은 낮은데 전국적으로 후보도 많이 냈고 자산도 많아서 네. 작지만 센 정당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여성 후보들을 가장 많이 낸 정당 중에 하나였죠. 네, 지난 총선에 안동의 신효주 후보, 네. 승려, 네. 성직자분이 또 정치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당 분도 안동시장 혹시 출마를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수정장을 제보를 주십시오. 혹시 네. 그 안동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혁명당.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난번 총선에 나왔던 신효주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와는 이제 단독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이 오셨거든요.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보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농장 청취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승균 뉴스농장은 거대 정당들이 아닌 다양한 정당들의 소식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아요. 네. 후보군들 열거하다가 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많은 1시간 후보군들이 45분 했어요. 네. 그 어쨌든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흥미로운 건 후보군들이겠지만은 또 우리가 바람직한 안동의 선거 문화를 지향하는 매우 공익적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안동시장 선거를 위해서 좀 뉴스농장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천영길 기자님께서는 이 안동시장 선거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허승기 대표가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저는 3, 40대 후보가 좀 나오면 좋겠다. 앞서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안동 말고도 경북에서 여성 단체장 후보가 여성 단체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서 없었거든요. 후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경북의 23개 시군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동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서 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깨고 나오는 지역이 하나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의원도 40대인데 시장 후보군들 언급되는 사람 중에 우리 한 10명 이야기했잖아요. 저울질 하거나 거론되는 사람까지 하면 한 20명 이야기했는데 50이 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영진 변호사 한 명뿐이었어요.
다 50대, 60대, 50대 초반이 젊다고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3, 40대 후보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당대표도 30대인데 국회의원도 40대고 이 정도는 안동에서 좀 바꿔줘야 돼. 안 되겠나? 이게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그 성별 불균형도 있지만 또 세대 불균형이 드러나는 정치 풍토인데요. 그 시장 선거도 시장 선거인데 그 지방 의원에서도 좀 젊은 후보들을 많이 공천하고 했으면 좋겠고 젊은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젊은 후보들이 못 나오는가에 대해서 지역의 좀 거대 정당들이 좀 뼈저리게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역에서 정치 활동하면 할수록 왜 청년 정치가 안 되는지 너무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대 정당들에서 청년 후보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청년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조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청년 지방 의원들이 많아졌을 때 말씀하신 시장 후보군들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대 교체 바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 경쟁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역 기차역 부지 활용권도 큰 이슈고요. 지금 3대 운하권 사업도 문제가 많죠. 또 안동역 일자리라든지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후보자 개인 또는 소속 정당에서 이런 토론회를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김대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도 갔고 또 권기창 후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을 하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책 토론회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시민들이 시장성을 바라볼 때 뭐 문중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라는 관심사보다는 정책 위주의 대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 지역 정당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회를 좀 과감히 열었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준비하는 후보자가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저한테 제안이 온다 했을 때 저는 가리지 않고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정책 경쟁으로 뜨거워지는 안동시장 선거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네요. 저도 하나 덧붙이면 앞서서 후보 소개하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이 이 쟁점이 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좀 비전을 발표하는 의견을 밝히는 이 자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선거철 다 돼서야 이제 뭐 정책과 공약 막 다듬기 시작하고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나는 이런 안동을 만들겠다. 안동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구 안동역 역사 부지는 이렇게 나는 하겠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놓고 그게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지 선거가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은 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 반대했어. 뭐 이렇게 유권자들이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지역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방식도 있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뭐 말로써 할 수도 있고 후보자들이 좀 더 정책을 먼저 밝혀주는 노력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들 또 우리 청년들이 안동을 떠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내년 선거는 정말 기후 위기와 같은 우리 앞에 중요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안동 지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있어서의 안동시장의 역할,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하면 어떨까. 간혹 안동시장님들 공약을 들어보면은 안동에는 좋은데 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좀 아닌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소신껏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 또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보니까 제가 깜빡한 다크호스 후보가 있었네요. 누굽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안동시장에 출마하게 됐을 때 스펙도 되고 그리고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고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누구죠? 안동이 고향이고 안동건 씨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 그 대선 후보 특집에서 네.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러니까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재선을 했고 서울에서 노원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근데 아직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게다가 집도 안동에 있어요. 동생분이 안동에서 네. 냉면집을 하십니다. 어머님도 계시고 그래서 안동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전략 공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권영진 시장님이 안동시장에 출마한다면은 일단 안동 권씨 문중에다가 네. 중앙정치 경험도 있으시겠다. 네. 얼마나 이거 이래가 전례가 없는 일이죠. 광역단체장을 하다가 기초단체장을 출마한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안동이 주목받는 그렇죠. 일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안동에서 내가 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통합 논란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님보다 이철우 도지사가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권영진 시장님은 좀 발을 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안동시장 출마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제가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를 초반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두 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유시민 대결로 네. 내년에 안동시장 선거 전국적으로 주목받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도 뉴스농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규 뉴스농장 안동시장 선거 살펴봤는데요. 2시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선거 방송이라는 게 예측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안동시장 선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역의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뉴스농장에서 시기에 따라서 안동시장 선거 전망을 다시 또 분석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마 그 선거를 준비하신 분들께서 동의를 한다면 저희가 안동에서 예비 후보 시기에 선거 방송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뉴스 농장에서 선거 방송 토론회를 안동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코로나 방역을 준수해서 네. 또 선거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구 경북 선거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뉴스 농장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